NCS 핵심 문제 풀이 강의. 이번 시간에는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이라 함은 매뉴얼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것들을 이러한 세 가지를 통해서 올바르게 인식하고 적절하게 해결할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건 잠시 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결론적으로는 직장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NCS 직업 기초 능력이 10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다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사소통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의사소통 혹은 수리 능력이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딱 하나라고 정의 내리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NCS의 모든 문제가 어떤 이 문제 해결을 좀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결과적으로는 직장 생활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 문제 해결 능력에서는 사고력과 문제 처리 능력 이런 것들을 좀 두 가지 정도를 구분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고력들이 필요할까요? 매뉴얼의 내용을 보니까 이때 창의적, 논리적, 비판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올바르게 인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문제를 보다 보면은 문제 해결 능력 안에서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앞에서 언급한 의사소통이나 수리가 인용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지문을 읽어야 되는 것들 혹은 메일이나 보고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한 상황도 있을 수 있고 혹은 기본적인 연산 계산, 산술 능력에서 좀 오류가 있어서 잘못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범위가 좀 포괄적이다.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렇게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I 배터리가 거래처 요청으로 안전사용 설명서를 만든 것이다. 이때 지문의 내용과 다른 것은 무엇인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CS 문제를 접해보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지문이 길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런 팩스라거나 이메일이라거나 보고서라거나 굉장히 다양한 자료가 주어지기 때문에 길이가 긴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좀 빠르게 좀 독해 능력 평소에 좀 연습을 해두셔가지고 어떤 좀 접근이 좀 용이하도록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팩스의 내용을 보니까 설명서 제작 시 참고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패키징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동봉해서 보내주기 바랍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도, 배터리 사용 온도, 어떤 화재나 폭발에 대한 주의사항, 그리고 배터리를 개조하지 말라는 어떤 주의사항, 영유아 및 어린이 취급 주의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넣어주는데 이때 이해하기 쉽게 그림과 함께 표기를 해주고 표준어에 맞도록 좀 작성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주어진 자료를 보니까 배터리 안전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도 주어져 있고 옆에 설명도 주어져 있는데 이 내용이 이제 그 다음 문제를 보니까 이 그림과 작성된 설명서와 이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한번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다 그 교재를 보고 계실 텐데 첫 번째가 S텔레콤이 요청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였다입니다. 그래서 요청한 내용이 뭐였죠? 앞에서 보니까 말씀드렸었는데 사용 온도에 해당하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화재 및 폭발에 대한 주의사항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 배터리 개조에 대한 주의사항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영유아나 어린이들의 어떤 취급주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60도씨 이상의 온도에서 배터리를 사용하지 말라. 온도에 대한 내용 적용되어 있고요. 두 번째, 폭발이나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전기 버너, 가스레인지, 골로, 오븐 등과 같은 외부 열원을 노출시키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거 컴퓨터에 되어 있고 세 번째 보니까 배터리 재가공하거나 분해, 개조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또 개조에 대한 이야기 있고요. 마지막 어린이 해당하는 내용도 있죠. 어린이가 배터리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애완동물 근처에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코멘트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 모두 다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국내용 제품이므로 굳이 온도에 뭐 화씨 이러지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데 뭐 얼뜻 보면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 굳이 또 뺄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일단 나머지 내용도 좀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요즘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인 골로라고 한 것보다는 얘를 난로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 아까 요청 사항 중에서 표준어에 맞게 작성해 달라고 하는 것 있었죠. 수정이 필요할 수 있겠고, 자, 그 다음 거 보니까 환경을 위해 폐기 방법까지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언급되어 있지 않죠. 자, 환경을 위해 폐기 방법까지 표현되어 있다는 보이지 않고 있어요. 정답이 4번이다라는 거 확실하게 좀 알 수 있겠죠. 그림이 포함돼서 좀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이 문제 해결 능력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문 안에서 모든 답을 다 찾아야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문제에 따라서 물론 지문 안에 답이 다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 NCS 기반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도 종합적인 뭐 사고력, 논리력 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본 뭐 상식 수준에서의 선수 지식이 요구될 수도 있고 혹은 좀 더 유추하거나 추론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실 때 뭐 이렇게 명확하게 답이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않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도 한번 미리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